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9일 밤 11시 21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정부가 앞장서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국민 조롱대회를 추석 밥상머리에서 열어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은 이제 풍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 논리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는 논리나 진실이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먹히는 게 있습니다. 조롱입니다. 이런 세력은 조롱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제가 가끔 인용을 하긴 하는데 누가 한 말인지 성경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권력자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경멸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멸도 받고 원한도 사고 있습니다. 경멸을 받는다는 말이 조롱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요사이 우리 국민들이 유머 감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해학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대단합니다. 짓궂기도 하고 한국인처럼 유머 감각이 출중한 나라도 세계에서 아마 드물 겁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이 유머가 좀 약한데 한국이 유달리 뛰어납니다. 그 선두를 끊고 나간 사람이 진인 조은산의 시무칠조인데 요사이 제가 발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천영우 TV에서 하는 말을 제가 글로 옮겼더니 이게 또 완전히 풍자입니다. 풍자 속에서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조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를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증 내면은 기분만 상하지 않습니까? 통쾌한 우스개, 통쾌한 풍자, 그리고 포복절도할 만한 무슨 이 좋은 말들을 한번 만들어서 누가 잘하나 한번 조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 문재인 지지율은 상식이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0%대를 기어야 하는데 이게 40%입니다. 아직 국민이 속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유머의 대상이 될 만한 기사를 방금 올렸습니다. 조선닷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때 신경질도 내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발언을 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이제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와 비교해 가지고 콕콕 집어냈더니 거짓말한 게 27번이랍니다. 27번의 사례를 쫙 적어놨습니다. 이거 아주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만한 메뉴입니다. 이 신문이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일 5일 지난 1일에 있었는데 여기서 5번 거짓말, 그리고 지난 14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19번, 지난 17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7번, 그래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해도 27번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이야기, 즉 거짓말을 했다는 집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로 추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서 군에 청탁을 하도록 했다는 이 부분을 계속 부인하는 과정에서 27번의 거짓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 등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 동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고 전화번호를 보좌관은 예 통화했었습니다라며 결과 보고까지 하고 있다는 게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해주었지만은 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더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서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했고 휴가 연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아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연장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그 전에 정상적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2차 병가 연장은 1차 병가 종료 당일 2차 병가에 개인 연가를 더하는 작업은 2차 병가 종료 불과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추 장관은 이 시점에 보좌관에게 부대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등 휴가 연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추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 편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보좌관은 1, 2차 병가 19일에 4일 개인 연가를 더하는 과정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추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 메시지를 또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법무부는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이 Justice란 말을 정의라고도 하고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즉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정의가 곧 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추미애의 경우에는 Ministry of Justice가 아니라 Ministry of Lie, 거짓말부로 이거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요새 법무할 때 무를 없을 무자를 쓰더라고요. 법이 없는 부.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아, 좋은 방법이 있네요. Ministry of Lawless입니다. Lawless는 무법천지란 뜻이거든요. 그 참 장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27번 거짓말하는 기록을 국회 속기록에서 찾아가지고 쫙 연결해 놨는데 이건 조선닷컴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2020년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답변.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여기에 벌써 이 사람이란 것은 말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거짓말인지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있지 않고요. 여기 벌써 자신이 없는 거죠. 박영수 위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법무장관 추미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은 유상범 의원이 질문합니다.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란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추미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거짓말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은 뭐냐? 유상범
어머니 또 묻습니다.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5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27번 거짓말을 했답니다. 27번 국민 앞에서 담대하게 거짓말한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겠답니다. 그 검찰 개혁은 거짓의 개혁이겠죠.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정의는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 거짓에 기반을 둔 정의는 자유를 말살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밥상에서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을 조롱하는 대회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려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정권이 평화롭게 교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 추미애 두 사람에게도 좋을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완충해 준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